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비즈앤텍스 이혜진 세무사. 김희영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저희 어제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저희 장장 2년 동안 조사받고 불복하고 소송한 결과가 어쨌든 지방법원에서 1심이 승소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익잉여금 소각, 이익소각이라고 불렸던 세무 컨설팅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컨설팅 중에 하나죠. 네. 가계급금을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많이 쌓여있던 잉여금을 엑시트하는 데 쓰였던 컨설팅 방법인데요. 이 세무 컨설팅의 한 꼭지였던 이익잉여금 소각, 이익소각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했고 여기서 이긴 내용이죠. 네. 지금 저희 납세자분이 여기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았던 게 2021년 4월이었어요. 2021년 4월에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당해 12월에 과세처분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1월 저희가 여기에 불복해서 국세청 심사청구를 들어갔다가 4월에 기각처분을 받고 22년 5월에 이제 수원지방법원에 저희가 1심 소송을 제기했고 이 결과가 드디어 어제 23년 4월 26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요? 승소했죠. 네. 납세자는 크게 세법이 얘기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지방법원은 판단을 해주셨어요. 네. 간략하게 이익소각이 뭐죠, 세무사님? 이익소각은 회사 주식을 증여재산공제를 통해서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그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회사한테 양도할 때 이 과정 중에서 사실 구조상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요 컨셉으로 많이 진행됐었던 것이고 사실은 사인 간의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판단하고 네, 그쵸. 진행을 했었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법적 논리로는 절대 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했던 컨설팅이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회사에 있는 자금이 6억 정도가 이제 사회로 유출이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괘씸하게 본 게 좀 컸죠. 네. 자, 여기서 과세관청의 입장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이자 이 사건 회사 대표인 땡땡땡에게 증여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거래 형식을 선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조세 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며 주식 증여부터 시작하여 소각까지 모두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원고가 이러한 거래 형식을 선택한 이유는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의제배당 소득 발생을 회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게 세법상의 부당한 혜택을 받은 건가요? 증여재산 공제가? 배우자 간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10년간 6억이라는 공제 혜택을 제가 써버리면서 이 이익잉여금 소각이라는 절차를 밟았던 건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례적이고 네. 제가 실제로 이 심사청구 들어갔을 때 국세청 담당 변호사가 굳이 불편하게 왜 이런 방법을 쓰셨죠? 라는 질문을 했는데 굳이 불편하게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과세관청은 굳이 이례적이고 불편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는 어떻게 결과를 판시하셨죠? 일단은 저희가 조사 과정 중에서 이 주식을 증여하고 소각한 거래가 단순하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만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그쵸. 이런 거래를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가지급금을 없애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만들고 싶었다. 두 번째는 소각을 통해서 지분율이 줄어드는 사람이 빠지고 소각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과세관청 쪽에 설명했지만 사실 인정받지 못했고 소송을 통해서 재판부에 이런 목적들을 설명했을 때 재판부는 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판결문을 잠깐 읽어드리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를 통해서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고 또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를 통해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상환함으로써 부채 비율을 감소시켜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 양도가
독립한 경제적인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네. 굳이 증여란 단계를 먼저 거치고 소각을 한 게 아니라 소각을 한 돈을 증여하면 되잖아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이제 재판부는 아니다. 다른 목적도 충분히 있었고 네.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래 순서를 바꿀 수 없다라는 정말 합리적이고 굉장히 법률적인 논리에 의해서 멋있어. 결론을 내주셨던 거죠. 네. 장장 2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이익소각을 진행했던 건 2018년 11월이었고요. 그리고 약 3년이 채 안 돼서 조사가 나왔죠. 네. 조사가 나와서 조사 나오고 나서 결과를 받기까지는 2년. 과세관청이 항소를 하겠죠? 하시겠죠. 네, 당연히 하시겠죠. 대법원까지 까지는 갈 거고. 네. 근데 어쨌든 1심에서 이런 판결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공적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엎을 만한 뭔가 또 다른 게 나오려고 하면 또 그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1심에서 이겼다는 건 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네, 그쵸. 봅니다. 네. 그럼요, 세무사님. 저희 거래처는 사실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현장에 계신 판결만 받은 건 저희밖에 없거든요. 다른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 그럼 우리 것도 다 괜찮은 거 아닐까요? 우리도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이제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세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희는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사유들이 딱딱딱 맞았어요.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맞을지 몰랐는데 사유를 써가면서 맞아요. 맞춰가면서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여긴 정말 이게 필요했었구나를 네. 소명서를 써가면서 알게 되긴 했는데 만약에 모든 업체에 적용받을 수는 없을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업체에서 또 여기 하면 여기도 조금 더 과하게 하시고 다들 그러잖아요. 네. 또 좀 더 무리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업체별로 솔루션은 다 다르다는 거. 있죠. 이익소각은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어떤 사정들도 굉장히 디테일한 중요하다는 부분도. 거 네.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쵸. 네. 저희는 사실은 이번에 느낀 바가 워낙 크고 노하우들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이익잉여금 소각에서는 저희만의 제시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고객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꼭 지켜주세요. 네. 혹은 이런 사유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진행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대안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적용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승소 판결이 났으니까 신나게 하자는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네.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네. 그럼 세무사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실 수 있으시죠? 또 좀 오늘은 급하게 준비한 영상이기 속보 때문에. 영상이고 뉴스 네, 특보.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런 소각이라는 절차에서. 절차가 약간 취약할 수 있는지 네네네. 문제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그 내용까지 다루기엔 사실 내용이 방대하고 네. 시간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고무적인 사건, 드디어 2년간의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익소각은 절차를 맞게 합법적으로 진행을 했고 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재판부의 결과. 재판부가 저희 손을 들어주었다는 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익잉여금 소각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만의 노하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